10시 구간대 접어들면서 저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고 잠시 후에는 중국 증시 개장하는데 흐름 나오는 대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안 좋아졌습니다. 쌍끌이 매도 움직임, 외국인 현선물 매도 자세한 분석 해보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수급 전반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CPI 지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장은 고기 그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수급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고 전일 미증시가 이제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상하이 쪽에 중국 상하이 셧다운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경기 침체되는 우려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시장에 자꾸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그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시장 전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로 좀 볼 수 있겠고 초반에 양시장은 좀 수급이 외국 기관들이 초반만 해도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뚜렷했는데 9시 반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늘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조금씩 매도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00개도 안 됐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좀 동조하는 흐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라든가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아마 3월달이 인플레이션 피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아마 시장은 하방을 받치는 요인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도 하거든요. 양방향인 상태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고 현물과 선물 쪽에서만 지금 하방으로 좀 잡은 상태라서 아직은 하방 압력은 좀 지속되지만 여기에 반발 쪽으로 저가 매수세는 계속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쪽 리스트 볼까요? 네, 그래도 외국인 매수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이노텍인데 평소 대비 보통 매수일이면은 금액 규모가 꽤 나오는데요. 오늘은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LG이노텍 강보합권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셀트리온이고요. 다음은 삼성 SDI, 현대글로비스, 두산중공업, 현대차, KB금융, SK하이닉스. 많이 업종별로 섞여 있습니다. 금액은 40억 안팎으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거래 금액으로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느 특정 섹터나 종목을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LG 이노텍을 필요해서 기판 업체들 오늘 이스페타시스 증설 이슈부터 좀 강한 흐름에 있고, 그래서 기판 업체 쪽은 여전히 1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1분기 실적성 안정성이 있는 쪽은 기판 쪽에서는 LG 이노텍이 탑픽 종목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대형주 쪽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종목도 오늘 좀 저가 매수 정도 더 빠지진 않고 16만 원 정도 지지하는 흐름에 있고 원전 관련 종목도 오늘 좀 저가에서 들어오네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딱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매수 1위였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또 이제 반도체 쪽도 매수 오고 있고 금융주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정 섹터가 이렇게 어디를 외국인들 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고루고루 그냥 저가 매수 정도 하는 상황이고 매도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수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섹터 자체는 특징을 좀 잡기는 어려운데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아래쪽에 항공주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이 있다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어제 미 시장이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장중에 93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라든가 의류라든가 소비, 크루즈 이런 유효fun이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 흐름에 있어서 오늘도 대한항공이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월, 4월 달에 좀 가장 많이 담는 주식이 아닌가 봤을 때는 이 수급이 항공주로 상한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항공주 쪽은 계속 쳐다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다 항공주는 외국인들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은 계속 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쪽 두루두루 봐주셨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이쪽은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쪽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입니다. LNF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1억.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도 한 50억밖에 안 샀는데 지금 이 종목 외국인 수급 어제는 좀 팔았지만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 LNF 지금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JYP 엔터네요.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권이지만 외국인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JYP 엔터 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에코프로, KG 이니시스, 비덴트, 파인테크닉스, LX 세미콘 순입니다. 여기도 또 여러 종목군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매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은 오늘 전체로 원래 매도가 맞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좀 있고, 동사가 이제 올해 이제 제품 판가가 올라가고, 테슬라 쪽에 판매가 되면서 Q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상황이고요. 단결적 NI 양극재 지금 고객사 테스트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유일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갔었던 게 지금 LNF고 섹터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한 22만 원 내외에서 옆으로 좀 기간 조정 좀 예상이 좀 되고 다른 종목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다기보다 어느 정도 일정 가격 조정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외국인들 담는 거는 실적이 올해 이제 영업이 1,000억 전망을 했기 때문에 엔터 3사 중에서 가장 실적 전망이 좋은 상황이고, 신고가를 갔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라간 만큼의 이제 조정인데, 오늘 이 정도 이렇게 62,000원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만약에 한 59,000원까지 밴드 잡고서 이 안에서는 그래도 매수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JYP 엔터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3조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도 엔터주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오늘 쌍용차 관련 인수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텍도 어제 좀 말씀드렸던 건데 기판업체들은 실적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 안정성이 확실한 쪽에서는 그냥 그쪽을 잡고선 물고 늘어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 찾기가 좀 불안하다 하면은 심텍 같은 기판 업체들은 좀 투자해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펄어비스 쪽 중국 쪽에 내자판호가 이제 발급이 8개월 만에 시작됐는데 그로 인해서 게임주 쪽 약간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가장 중국 쪽 판호 기대감 높은 게 펄어비스인데 아직은 이게 이제 외자 판호가 아니라 내자 판호 수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게임주들이 연속으로 주가 상승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 중국 판호 이슈로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롯데 리츠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정적인 배당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 리츠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세에 있는데, 동사가 어쨌든 매년 꾸준하게 지금 6%의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 19에 불구하고선 대부분 이 자산이 계속 늘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도 계속 올라갔고, 또 약정된 임대료를 100%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간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도 꾸준하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2조 4천억 규모의 국내 최대의 운용 자산 보유한 국내 최대 상장 리츠인데, 이거 사실 상장 때도 되게 이슈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이 잊혀졌다가, 어쨌든 동사가 지금 롯데 쇼핑이랑 롯데 글로비스가 운영하는 자산으로부터 임대를 수출하는데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한 번에 끝나지 않도록 트렌치를 잘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기에 끝나지 않도록 잘 구분했기 때문에 리츠 쪽에서는 롯데 리츠를 좀 나름 탑픽을 좀 보고 있어서 가격은 지금 5,750원 이하로 좀 드렸는데요. 5,750원 이하 매수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드리는데, 요거는 어떤 매매보다도 그냥 워낙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신고가 리스트에 리츠 종목만 3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래 계속 이런 흐름이었는데 확실히 추천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롯데리츠입니다. 배당률만 6% 정도 됩니다. 근래 들어서 쌍용차가 또 각광받는 이유가 그 부지 있다 이래서 그랬죠. 세이브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결국에는 인플레 시대에 이 부동산 가치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롯데리츠 추천이 나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담아봐도 좋겠다 의견 주시네요. 지금까지 수급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